그 결국에는 그러면 어 현재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의식 수준을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그런 상태에서는 좀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누군가가 되게 어떤 뛰어난 지성이나 현명함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은 어 그런 전제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힌트를 얻자면 우리 교육 내용이나 컨텐츠부터 정말 제대로 된 가치와 신념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런 흐름에 또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가치와 신념, 아까 말씀드린 뭐 상생, 화합, 자주성 그런 부분들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나 제도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네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정치 교육을 하는 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정치교육원에 가서 보면 사실상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라 할까, 내용적으로 이런, 교육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어, 이 초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 이혼에는 기민당도 들어가고 사민당도 들어가고 뭐 자민당도 들어가고 다 들어오게 돼 있고 시민도 들어가고 학자도 들어가고 다른 전문가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당 하나가 정권을 잡아갖고는 그걸 우리 같으면 뭐 통일 정책을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죠? 어, 정치 교육이 제대로 된가 안 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그 당이나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게 흔들리잖아요. 그전에 있던 걸 다 없는 거로 백지화시켜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축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축적된 게 없으니까는 결론은 뭡니까? 새로운 건데, 새로운 것이 보면은 언제나 뭐죠? 잘못을 안고 있잖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수정 보완을 통해서 그지 국민들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안 따라오면 이거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지 당이 바뀌면 모든 게 흔들리고 예를 들어서 통일부도 없으려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통일부도 없어요. 내독 정책 네, 그죠? 음, deutsche innenpolitik이라고 해가지고 내독 정책이라고 그래요. 독일 독일의 내독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그 통일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통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통일부 어찌고 했지만은 제대로 뭘 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 김연철 장관이 굉장히 아주 뭐라 할까 이 논문을 쓰면은 라디칼한 아주 진보 성향의 라디칼한 논문을 썼다 그러는데 그분이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할 일 하나도 없다. 왜? 위에서 다 내려온 것만 그대로 실천해야 되니까. 그거 뭡니까? 결론적으로 넌센스죠. 예,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예. 제가 네, 제가 하나만 추가로 네, 말씀을 정무영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이영규 선생님이 좋은 질문을 정말 깊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역사 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번에 아비투어에 대해서도 이 토론방에서 토론을 발표하고 토론을 했지만 제대로 된 소위 토론식 수업 교육 방식부터 바꿔야 되고요. 교육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성인들한테 역사 교육, 정치 교육 아마 정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역사 교육이라 보고요. 개념 교육, 개념을 모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데프트 카스라 밀락이 있었다. 없었다는 주장이
1956년에 미국 학자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가짜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정치학 교수들한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의 설에 불과한다. 그 논문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강이 노벨상을 탔지만 책을 안 읽습니다. 책을요.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성인이 반 정도 된다니까 책도 안 읽고 역사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틀린 것은 틀린 것 그대로 한 번 이게 예, 이 주입이 되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바꿉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꿉니다. 그런 사례를 정말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 그런 그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자리에서 좀 밝히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자연 교수님. 네, 교수님, 아까 그게 녹음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용기 시장님께서 가주실련 말씀하셨고 금방 정모영 교수님께서 역사교육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인프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신념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인프라가 아니라 좀 상부 구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프라가 독일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뭐 기민당, 사민당이 정책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또 동독과 소독이 통일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보면 막 빨강이로 진짜 빨갱인지 빨강인지 막 몰아제끼잖아요. 이게 신념이나 가치 아니면 역사교육 이런 문제보다도 현실적으로 기득권 이해관계와 아니, 너무나 이게 그, 그 치명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독일은 통일이 그렇게 반대하고 막 죽기 살기로 뭐 손해 본다고 조금 불평은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 독일은 분권이 돼 있기 때문에요. 분권. 그러니까 금방 김혜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앙집권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 중앙집권이 괴상한 언론도 만들어내고 괴상한 자본 이 그 경제하고도 밀착을 하고 그리고 막 정권 잡으면 막 다 두들겨 엎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독일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6개 주가 딱 전부 다 독립돼 있어가지고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중앙정부는 주가 다 독립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도가 다 독립해 있어서 건드릴 수가 없고요. 최소한의 권한만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다 두들겨 엎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 집권된 권력이 이 경제적인 이권과 맞물려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빨갱이 사회 주의 뭐 사회적 이런 말만 하면은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빨강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폐해가 식민지 잔재로부터 내려와서 일본 놈들이 권력을 집권시켰어요. 왜냐하면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정희 독재 있었죠. 독재 정권이 쫙 내려오면서 아직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독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통일을 평화적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하려면 우리나라 자체 내부터 민주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집권, 지금까지 중앙 집권이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회주의란 말만 쓰면은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이 너무나 중앙 집권적인 구조에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병폐가 집권에서 나온다. 지나친 집권, 분권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평화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 그것이 분권입니다. 분권은 지방 분권도 있고 그 시민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있어요. 시민들에게 조금 더 권력을 나누어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국민 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앙 집권이 아닌 분권 그리고 어, 그리고 국민에게 뭐 시민들의
정치적 네네. 발언권도 예, 국민 투표나 국민 발안, 국민 소환으로 들어가는 국민 거야. 발안이라고 예, 합니까? 네네. 예.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윤석열, 윤석열의 거부권, 소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계속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이게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너무 민주주의의 어, 기본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네요. 그죠? 분권이나 교수님, 그것도 윤석열만 투표. 나무랄 게 못 되고요. 우리나라 국회 내에서 재의결을 할 때에 3분의 1만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소수결이거든요. 네. 소수결 독재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음, 윤석열만 나무라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앉은 놈들이 모두 기득권자,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 어떻게 제의결에 3분의 1만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저런 국회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예, 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뭐 시방으로 보내야 거지. 국회의원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눠야 한다. 시방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방을. 네, 왜? 네, 시방 좋습니다. 네. 정당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아까 거예요. 말씀하셨기 지방정당. 때문에 똑같은 예. 이야기를 또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41분이거든요. 이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한 말씀씩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 어, 광고를 좀 드립니다. 어, 뭐냐 정무영 교수님과 김혜순 교수님 월요일 날 시간 되시는 거죠? 저는 네. 가도 좀 늦게 갑니다.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어요? 글쎄요, 뭐 10시 반 정도. 10시 아무튼 반까지. 정무영 교수님 10시 반까지? 저는 좀 그날 다른 선약이 있어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무영 교수님 못 오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조명철 교수님 월요일 날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이 죄송한데 11월 4일 월요일 날 낙성대역 4번 출구 근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주제로 뭐 이렇게 전시회가 있는데 아주 좋은 모임인데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어요. 한 10시 반까지 낙성대역에 오시면 돼요. 괜찮아요? 된다 안 된다 말씀만 주시면 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저기 음소거돼 뭐냐 있어서 음수거 그런가. 해제하시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지는 다음 시간 공지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은요. 11월 16일입니다. 한 주 쉬었다가 메모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은 11월 16일입니다. 11월 예. 16일 저녁에 임창세 목사님이신데요. 임창세 목사님은 독일 보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창조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약간 논쟁이 있거든요. 창조냐 과학이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창조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임창세 목사님이 어, 임창세 박사님께서 16일 8시에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광고 드리면 뭐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제가 최근에 토론 관련 책을 한 권 더 냈습니다. 우리 아이 다중지능을 키우는 토론의 힘 하버드 시크릿 이런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오늘 최자연 교수님이 프레시안의 서평을 쓰시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원고가 지금 거의 지금 작성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자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공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5분이 돼가네요. 자, 이제 한 말씀씩 하시고 우리 김혜순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음소거를 다 해제하시고요.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한 말씀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